여기 와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매우 중요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과 저희 발행인 조시 카치가 제기한 그 질문, 즉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을 하나로 묶는 공통의 가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의 적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패널 여러분께서는 각 질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몇 달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력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고 많은 이들에게 축하할 만한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또는 2주일 사이에 이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장애물인지 아니면 양국 관계에 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무언가에 관한 것인지입니다. 무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에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고객에서 동맹으로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면에서 미국의 고객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그들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서 볼 수 있듯이 동맹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번영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으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재정적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GDP의 0.7%에 불과해서 70년대의 15%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강한 동맹국으로 인식해야 하며 미국도 우리가 동맹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맹국들은 때때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말이 있죠. 미국 우선, 하지만 이스라엘도 우선. 그게 동맹의 방식입니다. NK타운. 우선 허커비 대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죠, 맞죠? 아멘. 그분이 떠나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시기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년 혹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서고 이스라엘을 위해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백악관에 또 다른 대통령이 들어서는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만큼 우호적이고 지지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독립적이어야 하고 미래와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동맹을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빗? 네, 우선 허커비 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의 근간, 아니 미국 문명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의 근간이 시나이산, 모리아산 등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만 봐도 충분하지만 우리는 또한 미국의 문화유산 곳곳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미국 내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논쟁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이 논쟁이 진짜로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문명의 영혼과 그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이 엄청난 격변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몽주의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해서 다시 종교로 돌아가고 있고 어떤 체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럼 어떤 종교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힘 가운데 일부는 지나치게 확장되고 남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종의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미국의 정치 구조가 엄청난 격변의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부상하든 공화당이 부상하든 그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존재할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극심한 격변의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당 구조에 대한 정치적 구조적 격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저 그것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 변화의 원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지만
미국 내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실질적으로 결정할 거대한 세력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세 분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특별한 관계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정록 동맹이 유럽 전역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내에서도 각성한 반유대주의 좌파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들이 민주당의 많은 부분을 장악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화당 내에도 목소리가 큰 소수 집단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 역시 각성했고 반유대주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빗, 가장 걱정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 미국 사회, 더 나아가 서구 사회의 중심적인 분열은 여전히 서구 문명의 유산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그것을 파괴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정록 동맹에 더해서 저는 여기에 떠오르는 갈색, 검정, 어떤 색이든 붙일 수 있는 파시즘 같은 것들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저를 가장 걱정하게 하는 것이 그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 안팎에서 그렇게 조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서구 문명의 기반이 무엇인지인데 허커비 대사가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은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미국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반, 우리 자신의 유산을 이해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서구 문명을 내부에서 근본적으로 파괴하려는 강력한 운동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는 미국의 예외주의가 작동하는 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도 잘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MK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질문에는 제가 두 번째로 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 생각에는 위험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도 언급되었듯이 위험은 서구 문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제 말은 미국은 논외로 하더라도요. 미국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지금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유럽이 어떻게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지, 내부로부터 점령당하고 있으며 반격할 능력조차 없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우리가 굴복할 거라고, 싸우는 걸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말이죠. 우리는 전 세계에 계속할 것임을 보여줬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민족이며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치를 세계에 보여줍니다. 진정한 위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계에 있습니다.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미국의 최대 위협은 무슬림 형제단입니다. CAIR와 무슬림 형제단이 지금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플로리다를 차지하고 그 다음엔 텍사스를 차지한 뒤 결국 미국이 무너집니다. 뉴욕은 이미 장악당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위협입니다. 15년 후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전쟁할 것이며 무슬림 형제단이 이집트를 장악할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수니파 지하드 단체로 우리가 시아파 지하드를 약화시킨 후 이제 세계적 위협이 될 것입니다. 현재 터키가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칸 피단, 이름이 뭐였죠? 터키 외무장관 하칸 피단은 우리가 알레포를 점령했고 다마스쿠스를 점령했으며 다음은 예루살렘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니파 지하드가 다음 적이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약합니다. 이제 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총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15년 후 이집트와 전쟁하게 되며 그때 누가 이스라엘 총리가 되고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지 모릅니다. 이 도전에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설령 미국이라 하더라도 무슬림 형제단이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장악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미국이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것은 인간 전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세 분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얼마나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던 대통령 아래에서 우리가 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 군대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중동의 작은 나라라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가지 이야기를 있곤 합니다. 2022년 10월 네타냐후가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바이든은 그를 백악관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7월 23일에 네타냐후는 백악관에 초대받아 바이든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네타냐후가 초대받았을까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네타냐후는 중국에서 시진핑을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네타냐후가 백악관에 초대됐습니다. 모두 그가 중국에서 시진핑을 만나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동맹은 다양화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동맹국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존적이고 진정한 동맹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진정한 미국의 동맹이 되기 위해 자체 군사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이 우선이고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스라엘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이스라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부통령 제이디 벤스에게 답변함으로써 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한 분이 그렇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미국인의 손이나 미국의 세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이스라엘 방위군 IDF양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이곳에 있을 계획입니다. 세계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백악관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말이죠. 네, 우리는 독립적이고 강하며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David? 저는 아미아드가 말했듯이 새롭게 등장하는 양해각서가 관계의 근본적인 성격이 변화하고 재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정말로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자에 있는 그 젊은이들과 레바논에서 싸우는 그 젊은이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사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서구 문명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의 미국 청년들과 유럽 청년들에게는 낯선 어떤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해낸다면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는 사상들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에도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작아도 서구 문명의 기초와 기둥을 회복하는 데 정말로 도움을 줄 나라입니다. 정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셔서 몇 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간결한 답변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밴스 부통령님께 답변을 하셨지만 그 질문은 이스라엘이 동맹국인지 아니면 속국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으로서 그냥 조용히 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는 이런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주 짧게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보는 사람들은 서방과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이는 모두에게 위협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인지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잃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확실히 동반자이며 매우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좋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적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들은 온건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죽음을 미국의 죽음을 외치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동맹이고 우리는 너희의 적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적, 즉 미국의 적들과 싸울 때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동맹임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잘 증명합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중요합니다. 첫째, 미국 조종사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세요. 당신이 여기 있군요. 둘째, 이스라엘의 GDP를 확인하세요. 이스라엘의 GDP는 다음 10년 안에 2배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올바른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행동한다면 다음 10년 안에 1인당 GDP에서 미국을 앞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재와 역량이 있으며 미국보다 더 큰 비전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미국의 동맹이어야 하며 미국이 예전의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세 분 패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관계는 여전히 특별하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